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그래도 한 60-70% 되거든요. 근데 실제 그게 9월이 금리 인하는 해요. 그런데 경기가 폭삭 무너진 건 아니고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AI가 최후의 보루이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는 이제 어시스턴트가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비서가 확실한 게 에이전트 AI거든요. 그쵸. 한마디로 말귀를 잘 알아듣는 비서의 레벨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걸 이번 실적에서 확인됐거든요. 사실은 그 중국하고 계속 갈등 갖는 뭐 엔비디아 이런 시츄에이션 하면 주가가 절대 140불, 130불 갈 수가 없어요. 중동 딜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정도 가치는 있다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주가가 최근에 올라온 만큼 올라온 거는 메시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이게 여기서 갑자기 5%, 10%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한번 봤던 한 5,500, 5,600이 다음에 올 수 있는 다운사이드 리스크의 현실적인 바닥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년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들어오시자마자 저한테 아들, 딸 낳고 되게 잘 사는데 하면서 저를 이렇게 그윽하게 저도 열심히 죄송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이제 들어도 네. 아무렇지도 않고 저도 이제 공감하잖아요. 그러게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고 공감합니다. 박 팀장이 하여튼 축하드리려고 네, 열일하고 합니다. 있죠.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뭐를 노력할지 모르겠지만 자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조금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이렇게 트럼프가 막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살짝 뭔가 삐친 그런 느낌으로 얘기는 하지만 5월 초순에 중순 넘어갈 때 제네바 협의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너네 이거 왜 안 지키냐 그리고 이제 히토류 왜 수출 안 하냐 이거죠. 그렇죠. 두 가지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과거 1기 때도 농산물 많이 사겠다라고 해놓고 약속 안 지켰죠. 안 지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약속 지키겠어요? 그렇죠. 자기네가 시간적으로 뭐 우위에 있다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트럼프는 내부적으로 그 감세한 추진하고 뭐 와중에 포커스가 이런 것 같아요. 감세한 통과하고 상원까지 가갖고 완벽하게 끝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먼저일까? 과연 관세 30%를 이거 철저하게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우선일까 봤을 때 둘 다 하기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7월, 8월 갔을 때라고 중국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늑장 부리면서 더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중국 입장. 근데 건드린 거지. 그리고 그런 거 아는 수많은 와치하는 그 관계자들이 뭐라 그래요. 트럼프를 또 건드렸잖아요. 이른바 타코라 그래서 타코 맛있어. 예. 타코가 인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코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갖다 붙여갖고 그 치킨스 아웃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좀 비겁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쪼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근데 저는 봤을 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세 가지로 메시지로 좀 어떻게 보느냐 달라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볼까요?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소강입니다. 전체적으로 소강이에요. 대한민국은 뭐가 있냐면은 선거가 내일 있죠.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얘기요? 요즘은 말을 조심해야 돼. 그렇죠. 좌우 앞뒤 뭐 동서남북 이거 순서도 뭐라 그러는데 방향 아무것도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얘기할게요. 우자 뒤앞 위아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몰라요. 우자. 우리가 우좌 뒤앞 위아래 했을까요? 우리가 얘기할 때 습관적으로 우리는 좌우. 동서남북을 하죠. 그렇죠. 그걸 한국말 한 거예요. 우, 좌, 뒤, 앞. 동서남북. 이게 2차원이고 위, 아래 3차원.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고 때로는 우리는 과거 거를 역사를 기억하려 노력하죠. 그럼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항상 예의주시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제발 이번 주만은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로 순리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으로나 아니면 이슈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건 없습니다.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중순 정도에 6월 15일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6월 15일이 그 G7 미팅이 있어요. G7 정상회담이 캐나다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7개 국가들이 오잖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저기 뭐 이렇게 내고하는 것도 그렇고 그전 정도에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초반보다는 중반, 주말 넘어가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초반에는 지금은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우좌, 뒤앞, 위아래 무슨 상황이 들어있는가 그 의미를 차분히 좀 생각하는 거를 오늘 내일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서술을 길었는데 키 메시지 3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건데 짖는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 이게 제가 8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있을 당시인가 87년도에 미국하고 북한이 막 핵 쏘고 난리치고 우리나라 전쟁 날 것을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지저대는 개는 절대 물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용히 있다가 한 번에 팍 아니 안 물어. 물진 않아요? 시끄러운 거 별로 소리 없다 이거. 협의하려고 자기가 다칠 것 같으니까 나 봐달라고 하는 게 바킹 도구예요. 네네. 바킹 도구라고. 예. 근데 미친 개는 가끔 물 수도 있죠. 이게 바킹 도구인지 미친 개인지를 판단해야 크레이지 되거든요. 독인지 예. 바킹 독.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트럼프는 이제 지져도 바킹 독이에요? 크레이지가 바킹 도구라고 생각하면은 여간에서 물진 않을 거다. 네. 크레이지면 어떡해요? 제가 봤을 때 크레이지하진 않아요. 화딱지 나고 김장렬보다 훨씬 왔다 갔다 하고 파워가 훨씬 높으니까 자기 파워를 보여주기도 쉽고 긁히면 짜증나고 보통 사람도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 그러겠어요? 긁히면 화나지. 근데 그것이 매번 물고 뜯고 해가지고 끝장을 보려는 건 사실은 아닐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barking dog seldom bites 라고 생각한다면 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 지난주에 뭐가 나왔냐면은 뭐 각종 뭐 저기 PC 넘버다에서 나왔잖아요. 네, 네.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것 같은데 언제가 중요하잖아요. 9월에만 할 수만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면은 지금 데이터들이 네. 그러면은 이것도 시장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게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그래도 한 60-70% 되거든요. 근데 실제 그게 9월이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런데 경기가 폭삭 무너진 건 아니고 그렇게 된 정도면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이런 주가에 반영되고 있죠. 그래서 바킹도고 셀덤 바이츠 9월 금리 인하까지 정도면은 7월까지 안 해도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은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 지금 다 실적 발표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그때 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AI가 최후의 보루이다. 보루인데 좋게 생각하면은 우리 그 아까 박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여돈입니다. 그렇고 김장님도 그렇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는 이제 어시스턴트가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비서가 확실한 게 에이전트 AI거든요. 그쵸, 그쵸. 한마디로 말귀를 잘 알아듣는 비서의 레벨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걸 이번 실적에서 확인됐거든요. 이거는 파지티브예요. 네. 그리고 중동 딜 그것도 파지티브예요. 네. 사실은 그 중국하고 계속 갈등 갖는 그 저게 뭐 엔비디아 이런 시츄에이션 하면 주가가 절대 140불, 130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두 가지 에이전트 AI 나아지고 그 중동 딜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가치는 있다 해서 PER이 지금 한 28배, 32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주가가 최근에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거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은 이게 여기서 갑자기 5%, 10%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친 개가 돼가지고 물어본다든지 뭐 이러면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그래 봤자 아마도 저번에 우리가 한번 봤던 한 5,500, 5,600이 다음에 올 수 있는 다운사이드 리스크의 현실적인 바닥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지금 트럼프가 근데 계속 뭐 중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철강 관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관세 또 2배 올린다고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계속 그냥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짓는 거예요? 겁니다. 긁혀서. 저 같아도 긁혀서 하는 거고요. 아직 이제 내고는 계속 가는 거니까 네. 지켜봐야 되고, 그 중요한 것도 아까 뭐 그 연방정부에서 너 저기 관세한 거 잘못된 거 했는데 상급법원에서 잠깐 판단 보류할 테니까 지금은 유효하고 좀 시간 더 줘. 좀 이따 생각해 줄게. 그 얘기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6월 5일인가 6월 7일인가 그래요. 그 답변을 주기로 한 게 누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그 공소한 트럼프인가 아니면 그 기관한테 주는 거는 5일인가 7일 알려주고 며칠 뒤에는 이제 퍼블릭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주 초반보다는 후반에 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정체 상태로 눈치 보는 거죠. 지금 하반기에 미국에서 아니에요. 이거보다 편한 거 저는 하십시오. 네. 스테이블 코인보다 엔비디아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내용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세요. 말씀해 주셨던 AI에 대한 임팩트. 사실 저는 뭐 주가가 좀 3% 당일에 오르기는 했지만 네. 엔비디아가 괜찮을까? 네. 그 말씀하신 중동이 커버를 몇 년 한다고 해도 중국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금 그리고 뭐 아예 공장을 저기 대만으로 옮기려고 하고 뭐 이런 행보를 네네. 펼치는데 네.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트럼프 가만히 둘까? 좀 불안해요. 네. 그 엔비디아보다는 애플 걱정을 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애플은 뭐 네. 그래서 못 가는 건데 요거
이것도 세 마디로 끝내버릴까요? 엔비디아도. 숫자를 말씀드리라는 거 아니고 주식 준비한 거. 실적 나온 거. 네. 다음 분기 가이던스. 그냥 심플한 생각했어요. 좋았어요. 중국 우려가 반영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 감안해도 강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물론 어저께는 이제 또 다른 게 빠졌습니다만은 네. 그 사람들이 노린다면 다음에 마진율이 좀 내려간다든지 뭐 조금 지연되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건 중국향 매출이 여전히 우려인데 이게 제로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어서 주가가 계속 빠지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아까 중동 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확인될 될 것인데 중국향 매출이 한 13%인데 네. 중동향 매출이 지금은 이게 정확히 몇 %인지 찝어주진 않았습니다만은 포텐셜이 5년 뒤 포텐셜이 아니고 1, 2년 또 2, 3년 내로 지금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차지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 안 돼요. 다만 중국향 매출이 진짜 13%가 지금 제로로 만들고 2, 4분기 가이던스는데 네. 계속 제로로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저해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가가 다시 100달러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역할 중국 때문에 그거는 인더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그는 큰 이슈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 보고 주가가 안 가는 거는 이거예요. 100불 이하까지 갔던 것이 지금 130 어쨌든 5불인가 6불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실적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올해 한 1930억 불 플러스 알파. 물론 마이너스 알파일 수 있어도 1900억 불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440, 그다음에 가이던스 상단, 그다음에 그보다 더 올라가고 4, 4분기쯤 되면은 중국에 대한 게 해결이 되면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플러스가 안 되고 잡더라도 1930억 달러 나오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한 50% 올라가는 건데 50% 성장이에요. 그리고 마진이 평균 한 63%. 1분기는 예외적으로 비용 많이 들어 하면은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1,000억 정도 이상은 나와요. 중국 이슈를 지금부터 없다고 가정한 아예 중국, 네. 그러니까 중국 이슈가 없다라는 게 중국 수출을 안 한다라고 그렇지. 했을 때. 네. 안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33배예요. 33배가 애매한 거지. 중국 좀 없다 보니까. 높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과거 평균 10년 전 말고 최근 몇 년간 평균이 35배, 37배였거든. 네. 그러니까 뭐냐면 피크가 아니고 중간 과거 평균 정도로 바로 올라가기에는 그거 신경 쓰이는 거죠. 근데 그 포텐셜이 있잖아요. 중동도 있고 네. 여기서 팔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000억 순위 기억하시고 하반기에 가서 이게 확인이 되면은 이게 과거 평균 35배, 37배 간다면은 아마 그러면 이제 150불, 160불 갈 것이고 거기까지 가는데 속도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국 시장을 제외했을 때도 저 정도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지금 수준은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130, 말씀이세요? 140달러면 그게 무리한 숫자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는 데는 지금 자꾸 지금 건드린 적이 있는 거지. 상방에는 제한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과거처럼 중국을 수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막 100달러가 깨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땐 중동이 없을 때고. 그다음에 중동이 더해졌지. 일본까지 또 그렇죠. 중국에서 산다라고 했으니까. 예, 그런 게 없을 때니까 그것까지 가르치기는 어렵죠. 예. 엔비디아 관련한 밸류에이션 여러분들 이 내용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국에 R&D 센터 막 만든다라고 네네. 하잖아요. 네네. 이게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만한 이슈예요? R&D 네. 센터 만들고 대만에 공장 만들고 당분간 어찌하지 못할 겁니다. 미국이? 네, 어찌하지 못할 거야. 생산 기지를 지금 TSMC가 미국에 와서 생산해가지고 TSMC가 미국에 생산하는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엔비디아건 애플이고 사용해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장을 대만에 있는 공장에서만 만든다. 아니면 다른 데서만 한다. 뭐 이렇게 계속하면은 건드려지는데 R&D의 이슈에서는 아마 명시적으로 기분 나쁘겠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기술을 옛날에 EUV 장비를 판다든지 아니면 핵심적인 칩을 진짜 공급한다든지 이거는 제재할 수 있어도 R&D 센터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를 하지 못할 겁니다. 거기 R&D 센터에 그죠? R&D 센터에 실질적으로 기술을 완전히 전수해지는 것 같은 사람 간의 교류가 어느 레벨 이상 가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판 제품에 대해서 그런 거 하는 거를 명시적으로 아마 하기에는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물론 중국의 R&D 센터 짓는 거하고 그다음 대만에다가
엄청난 사업 비즈니스 하는 거하고는 온도차가 있는데 아마 대만을 중심으로 하겠죠. 대만은 그 사람의 뿌리이고 그럼 거기 생태계가 기업들이 3,400개가 나란히 도율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하지 그럼 미국에서 왜 하겠어요? 미국에서 먼저 하려면 미국이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그걸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게끔 그 중국에 파는 제품도 허용을 해. 내가 적절하게 다운해줄게 트럼프라고 협박하는 거거든요. 약간은. 근데 아마 트럼프가 이것도 안 되고 중국 향도 못 팔고 대만에서의 액티비티 하는 것도 R&D도 미국에서 와라고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 걸기에는 명분이 약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를 할 만한 사항은 그다지 없네요. 우려가 없지 아까 막 없진 않지만은 완전히 없진 않지만 다른 크게 막 빅테크나 이런 거 봤을 때 특별히 더 우려할 거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뭐 조금 더 편안한 거는 뭐 소프트웨어 주식이나 이런 게 편안하긴 해요. 소프트웨어 쪽에. 예, 그럼 다른 그거는 기업들도 좀 볼까요? 그 칩이 싸지고 칩이 경쟁 붙으면은 그 화웨이하고 엔비디아 경쟁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칩 가격이 싸지고 아까 에이전트 AI가 된다는 게 비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AI를 우리 생활이나 아니면 정부나 기업이 활용하는 측면은 더 액셀러레이션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밸류에이션을 일단 잠깐 제껴놓고 한다면 네. 꾸준한 셉 같은 거. 셉? 예. 그 우리 ERP 시스템. 그 독일의 삼성 같은 거. 그 SAP라고 있는데 꾸준하거든요. 절대 싸지는 않죠. 이거 선비 훨씬 넘으니까. 셀 같은 것도 괜찮고 팔란티어도 사실은 괜찮은 거죠. 저번에 제가 말씀한 중동 딜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가 하는 중동들도 꽤 많아요. 중동의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거 국방 관련되는 쪽에 국방 예산이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중요한 거 실질적으로 팔란티어가 임팩트가 더 크거든요. 그런 거 좀 보시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셨어요. 팔란티어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중동에서 딜이 아마 6천억 달러인가 뭐 이렇게 있었어요. 미국하고 트럼프가. 근데 그 중에서 1,400억 달러가 방산 계약이었거든요. 근데 방산 계약이 1,400억 달러인데 그 3분의 1이 뭔지 아세요? 정보 통신 시스템 업그레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 드론 아니면 뭐 어떤 그 미사일 이런 거 말고도 그 무기 체계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전자 시스템이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저번에 1,400억 불 방산계약 맺었을 때 3분의 1 이상이 정보 통신 시스템 업그레이드인데 그거를 담당하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팔란티어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우디 국방부하고 팔란티어의 제품, 파운드리 시스템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는 성과죠. 팔란티어 같은 것도 목표 주가까지는 몰라도 흐름이 긍정적으로 가는 거는 뚜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산이 이제 팔란티어가 연결된다는 걸 한켠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협력을 하는데 그 머스크 자회사, 머스크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 XAI라고 아시죠? AI 그 스타트업. 그게 한 무려 1,500억, 1,200억 불 달러 정도 시총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우리 오픈 AI가 한 시총이 한 3,000억 불 되는데 그거 한 반 안 되게 XAI가 구성하고 있는데 XAI의 그로크 모델이 팔란티어의 기본 지능으로 탑재될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뭐냐면 팔란티어가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근데 실제 그거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챗봇 형태의 에이전트는 누가 하느냐? XAI의 그로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업하는 것이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굉장한 포텐셜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아까 중동 딜 이런 것도 국방비가 팔란티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 이번에 뭐 예산 깎고 뭐 하는 것도 미국에서도 예산 안 깎은 것 예산이 늘어난 것이 뭐냐? 국방비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산이 안 깎인 게 국방비만 안 깎였어요. 미국도. 근데 해외에서도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밸류에이션 단기적인 거 우려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적이거나 모멘텀하기는 팔란티어나 셉은 안정적인 거, 팔란티어나 모멘텀이 엔비디아나 애플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뭐 그냥 그 진짜 저가 그나마 빅테크나 M7이나 탑 10 중에서 약 상대적으로 저가인 거 그거 주식을 살려면은
구글이 유일하게 PER이 20배가 안 되거든요. 그 구글은 근데 또 구글 내부적인 그런 뭔가 안이함 이런 것에 네네. 대한 지적도 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에 그 I.O. 그 2025라고 걔네 디벨로퍼 행사가 한 일주일 전에 있었잖아요. 그게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가 포지티브하고요. 유일한 단점은 저겁니다. 그냥 우리 저기 네이버 검색을 안 한다. 왜? 유튜브 때문에? 아니, 유튜브가 아니고, 우리 챗GPT 때문에 네이버 검색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구글의 검색이 거의 안 줄었거든요. 챗GPT 때문에 구글이 많이 줄 것 같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별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 AI로 검색하는 거가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얘네들이밖에 할 수 없는 얘네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 검색의 핵심을 아직 건드리지 못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밸류에이션은 싸요. 네. 17배, 18배, 17배.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달에 결판 나게 돼 있는 그 구글에 대한 반독점 법에 대한 판결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반독점법 이것도 구글의 그 비즈니스를 브레이크다운 검색이나 뽀개 크롬 브라우저 떼냈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와이즈 우려고는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검색도 하죠. AI 모델도 분발하고 있죠. 여러 가지 그 상황, 제미나이도 그렇죠. 업그레이드 보면은 밸류가 그런 포텐셜 대비했을 때는 분명히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오히려 판결 나오기 전에 올라갈 가능성을 오히려 보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이 있다면은 꾸준하게 스테이블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색, 그다음에 저가로 남아 있는 구글. 그다음에 팔란티어는 성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길게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보면 팔란티어도 하나 이런 정도로 보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디냐 그 중간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탑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올라온 게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정도에 놓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구글을 말씀하신 거는 확실히 네. 좀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들을 워낙에 구글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은 거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 걔네들은 검색의 이슈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35배. 아까 말씀드린 거 엔비디아보다 더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밸류가 싸고 언더된 거는 구글이고 확실한 모멘텀이나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진짜 길게 가는 거는 원래 비싼 셉이라든지 팔란티어 이런 계통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번 주는 우리나라가 휴일이 이틀이나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갈 것 같아요. 이게 5월부터 계속 휴일이 있다 보니까 한 달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좀 굵직하게 지켜볼 만한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번 주는 아주 머리를 싸매고 뭐 볼만한 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머리 안 싸매도 다만 오늘은 중국장이 쉽니다. 아, 중국장 쉬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은 단어가 5월 5일이었는데 토요일이 단어였어요. 단어 아시죠? 네. 청포로 머리 감고 그네 띄고 씨름하고. 그런 문화를 진짜 경험한 지가 저 어렸을 때는 체험 같은 거는 해봤거든요. 30년 전에. 예. 근데 지금은 어디 가서 한국민속촌 가면 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휴대폰도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가서 노는 거고. 전 반딧불도 막 돌렸어요. 할머니 집 앞에서. 옛날 사람이네. 어렸을 때. 저는 뭐 가재도 잡고 맞아요. 도랑치고 근데 했죠. 그런 단어 계절이 우리가 말이죠. 단어가 5월 5일인데 양기가 넘치고 충만할 때예요. 그래서 대만하고 중국은 그것 때문에 쉬어요. 대만이 금요일날 휴장이었고요. 중국이 단어 기념 때문에 오늘 휴장입니다. 네. 우리는 내일 그 선거 때문에 휴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주 큰 건 없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중국은 오늘 휴장이고요.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관세는 G7, 그러니까 6월 15일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주 큰 거는 사실상은 없어요. 뭐 고용 보고서 이런 내용도 그거는 사실 뭐 뻔한 거니까. 굳이 얘기하면 실적적으로 IT 말씀을 하는 거니까 엔비디아 다음으로 의미 있는 것들 뭐 테슬라도 있고 다 있는데 테슬라 실적 나오면 모르겠다. 테슬라는 6월 초반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6월 12일이군요. 그것도 이번 주가 아니네. 그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한다는 것이 6월 12일로 알고 있으니까 이번 주는 아니고 이번 주에는 유일하게 의미 있는 거는 역시 목요일 밤에 우리는 금요일에 쉬니까 영향 안 미치는데
브로드컴 실적이 있어요. 아, 브로드컴 중요하죠. 브로드컴 실적이 주가 거의 다 회복했어요. 그럼요. 사실은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밸류에이션도 한 35배 될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실적은요, 애플하고 달리 이 변동성이 좀 적어요. 넘버는 많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네. 넘버는 말씀드리면 YOY로 한 24% 정도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나옵니다. 24%인데 일반적으로 서프라이즈 레이트가 크지가 않아서 넘버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텐데 발언이 중요합니다. 발언.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NVLink 퓨전이라는 걸 저번에 발표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네 생태계로 많은 그 에이직 설계업체들 들어오라고 얘기했는데 브로드컴이 대표적인 에이직 설계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발언 이런 거에서 인더스트리 와이즈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가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목요일 날 저녁이니까 네. 한국 시장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영향을 미치고 그때 와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향 미칠 만한 이슈는 이번 주에는 브로드컴 실적인데 브로드컴 실적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삼아볼 만한 내용은 매출? 아니면 매출 아니고 엔비디아가 코멘트한 인더스트리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지난 실적 발표 때 사실 엄청나게 자신감 내비치면서 2년 뒤에는 완전 달라진 모습 보여줄 거다라고 했는데 12월 달에 한 거. 그쵸. 1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네, 1월 달에 한 거. 1월 달에 한 거.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주가가 팡 쳤잖아요. 그러면 물론 V자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 인더스트리 와이 때문에. 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그때 했던 프로젝션에서 크게 변할 건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가 엔빌링크 퓨전을 한다든지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동향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는지 네. 그 질적인 코멘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금요일날 쉬니까 충분히 저도 공부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발표되는 다양한 경제 지표보다는 빅테크 기업들과 또 M8 종목까지 해서 브로드컴까지 우리가 연초에는 같이 막 이야기했었잖아요. 에이직 반도체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얼마나 자신감을 뿜뿜하면서 AMD 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AMD가 아니죠. 브로드컴에서 이야기하게 될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헷갈려요. AMD랑 브로드컴이랑 그 바로 티커가 바로 위아래 맞아요. 있잖아요. 맵에. 네. 그래서 헷갈려요. 이런 거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데. 네, 브로드컴 실적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중이라면 집중해 주십시오. 현 시점 월가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투자 전략가 탐 리가 지금은 과매도 종목과 섹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그가 3%의 미국 주식 컨텐츠 서비스 GIN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는 바로 워시드 아웃 상태에 도달한 종목과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좋은 예시죠. 수요일에는 5% 상승, 목요일에는 3.5% 상승, 또 금요일에는 10%까지 급등했죠. 시장 예상보다 큰 서프라이즈입니다. 마레티지도 비슷한데요. 두 종목 모두 워시드 아웃 후 깜짝 반등한 케이스입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레지 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저희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출신 탐 리, 모건 스탠리 출신 마크 뉴턴, UBS 투자은행 그리고 바클레이즈 출신 타이웡,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출신 벤하, 댈러스 연은 출신 다니엘 디마티노 등 이 월가를 움직이는 진짜 전문가들의 거침없고 날카로운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유일한 방법 GIN 서비스를 이용하면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보다 앞서서 기회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도착할 겁니다. 6월 12일까지 얼리버드 혜택이 제공되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GIN을 시작하세요.